선출된 권력과 태생적 권력. 한국에서 신분사회가 무너진 것이 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가보경장이란 답이 맞겠지만 실제 생활에서 이러한 신분제의 붕괴가 이루어진 것은 한국전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광복을 맞이한 후 해방공간 내에서도 마님은 줄곧 마님이었고 머슴은 여전히 머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을 때 비로소 평등한 신분사회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재미있는 사실을 그렇게 시작된 평등사회가 채 반세기도 유지하지 못하고 또다시 새로운 신분사회로 접어들었으니 그 발단은 다름 아닌 IMF 외환위기였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IMF가 끼친 악질적인 폐해가 왜 무서운 것인가 하는 이유는 바로 이고착화라는 부분입니다. 고인물은 썩는 법이고 패자 부활전이 없고 신분 상승의 출구가 없는 사회는 그대로 고착화되고 이는 구성원들에게 의식의 좌절을 일으켜 한 사회를 희망이 없는 상태로 몰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이렇게 고착화된 사회를 변화시켜 기회라도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어떻게 하면 선출되는 권력을 유권자의 힘으로 통제할 것인가와 함께 태생적으로 은수저를 입에 물었을 뿐만 아니라 한 손에는 금젓가락과 다른 손에는 백금 포크와 다이아몬드 나이프를 들고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건국의 영웅들 중에는 대단히 뛰어난 선각자들이 많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4년마다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대표를 평가하여 기회를 다시 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선거제도는 가히 백미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미국에서도 금권선거가 팽배하여 결국에는 돈 많이 쓴 후보가 당선되는 모습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지만 한국 역시도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형식을 띠고는 있지만 이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선거인지도 그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지난 대선 때 500만 표 차의 승리를 거두고 안하무인하고 있는 지금의 집권 세력을 보면 그 기고만장이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입니다. 작년에 촛불 시위를 겪고 나서도 반성과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전혀 다른 쪽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야비한 꼼수를 찾고 있는 실상이 너무도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자면 베트남 전의 목표가 승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는 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베트남 전의 목표는 승전이 아니라 전쟁의 지속과 유지였지요. 그런데 이 전쟁이 그나마 끝을 맺을 수 있었던 데에는 숨겨진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추첨에 따른 징병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들들만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을 당하다가 이제 아무도 군대에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추첨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 재수 억색이 없는 중산층의 아들들이 군대에 끌려가서 죽어가자 돈 있는 집안의 부모들이 어찌 이를 두고 보기만 하겠습니까? 결국 전쟁이 종결되었을 때 미국의 지배층이 얻은 결론은 이런 전쟁을 다시는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전을 통해 미국이 얻은 교훈은 엉뚱하게도 국민들에게 비밀을 끝까지 은폐하지 못해서 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국방부는 텔레비전 화면에 병사들의 시신이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였고 종군 기자들의 전장 출입을 막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군 동반 취재라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냈을 때 이라크 전이 시작됩니다. 때문에 방송과 신문에 전쟁 기사가 넘쳐 흘러도 어느 누구도 전쟁의 진상을 캐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지배 세력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랑을 일으킨 쇠고기 졸속 협상으로 촉발된 촛불 시위를 겪으면서 이 정부가 깨달은 결론은 국민의 의견을 듣고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이 모이지 못하게 원천 봉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유신시대에 3명 이상이 모여서 헌법 얘기를 하기만 해도 잡혀가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아마도 그들의 마음의 고향이 이런 모습인 건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한나라의 여당에서 그것도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겼고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대민주주의를 어기는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 대민주주의니까 한번 이기면 4년 동안은 철저하게 자기들 뜻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쪽수 5월주의의 단면을 여실히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국민소환 제도가 도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제도를 도입할 리가 없고 또한 이것이 대민주주의의 본질적인 한계라고 여겨집니다. 국민들에게는 1년도 되지 않는 단발성 일자리만 열심히 만들어내가며 실업률 줄인다고 생색이나 내려고 하면서도 어떻게 자기들의 밥그릇은 4년, 대통령의 경우에는 5년씩 점검 한번 받지 않고 철 밥그릇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그런 배짱이나 신보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 4년 5년씩 안정적으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나 공사직원들 제외하고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공무원 시험에만 달려드는 것이겠지만 말입니다.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는 것이 사실은 사실인가 봅니다. 세계적으로도 보면 정치인들의 평균 수명이 가장 긴 것으로 보입니다.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몸에 좋은 것만 골라 먹어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국민 소환 제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정치 선진화의 초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뽑은 정치인을 자신의 손으로 리콜하지 못한다면 그런 선거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그 반사이익을 챙기는 집단 역시 그들이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투표는 해야 합니다. 한 번의 투표 결과에 따라 국민들이 대접받는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 여실히 느끼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렇지만 진보 세력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는 권력은 좀 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생적인 권력에는 하염없이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회적 책임은 없이 한정없는 기득권만을 누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구조적 무기력에 빠지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현실이고 또한 그런 이유로 인하여 사회 구조의 발전과 진보가 발목을 잡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재벌회장의 대학교 방문과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거기에 또다시 그런 시위를 반대하는 성명이 나오고 대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모습일까요? 가치 판단에 앞서 현실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나이 20을 갓 넘은 젊은이들이 지키고 갖고 나가야 하는 가치관인가를 생각할 때 안타까운 모습과 함께 이미 그렇게까지 엇나가버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린 대학생들의 그런 저열함이 정당화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은 용인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당연히 잘못된 것은 고치고 바꿔나가야 합니다.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가니고 쓸개고 다 빼버리고 그저 재벌회사 취직만 할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파겠다는 그런 천박한 지성이라면 그런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인생이 행복하리라고는 전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무서운 사실은 어느 시대, 어느 세계에서나 지배 세력은 피지배 세력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국제자본가들이 타국의 경제에 간섭하여 그들을 사지로 몰아가는 모습이나 한국의 기득권 세력이 비난과 비판의 소리를 막고 자발적인 복종을 시키기 위해 행하는 많은 모습들을 보면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뉴 라이트에서 나왔다는 사람이 머리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랑 돈 많은 부모 만나서 부잣집에 태어나는 것이랑 다르게 뭐가 있냐?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저열하기 그지없는 의식의 단면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누가 어떻게 그러한 사고방식을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정말로 순진하게도 세월이 흘러서 지금 살아서 수구를 외쳐대는 인간들이 세상 은퇴하게 되면 한국도 많이 바뀌겠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더 빨리 더 쉽고 견고하게 그런 기득권의 바람에 부응하고 잘못된 것을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려는 일말의 노력도 없이 더더욱 자발적으로 그러한 세력을 편들고 옹호하고 앙망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그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뉴 라이트가 창단식인지 뭔지 하는 자리에 젊은 학생들이 인형 뒤집어쓰고 흥을 북돋아주고 있는지 그래도 일말의 부끄러움은 있어서 그렇게 커다란 인형을 뒤집어쓰고 있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권력이라는 것에는 어떤 종류의 것이 있을까요? 우선 재벌 2세들과 언론을 빙자한 사이비 매체들, 정관계니 법조계니 하는 기득권 집단들의 후손들,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한 기업가나 장사를 통해 많은 돈을 번 사람들과 땅 팔아 졸부가 된 아무튼 이러저러 여러 종류의 가진 자들의 자제들 등등 무엇보다 재벌에 관련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지요.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재벌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벌 스스로 구조조정이니 개혁이니 아무리 떠들어댄다 해도 그게 소나기는 피해간다는 식의 땜질 처방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는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재벌이 한국 경제에 공헌해왔던 부분 역시 무시할 수 없기에 어느 정도의 구조개혁이 필요한가를 고민했었는데 외환위기 이후 그들의 비약적인 성장과 더불어 이제는 완전히 통제불능의 권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재벌에 관한 얘기는 별도의 장에서 다루기로 하고 아무튼 이러한 태생적 권력을 지닌 집단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낙마한 후보자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 사람 개인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었지만 실제로 이 정도는 아주 부드러운 편의 속할이라고 보여집니다. 밤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썩은 찌라시 언론의 사주가 탤런트 자살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인데 왜 이런 부분은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중국 속담 중에 힘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일에 책임을 질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에 책임을 지지 않을 힘이 있다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바로 제가 주장하는 핵심입니다.
선출되는 권력은 국민 소환제의 도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미흡하지만 어쨌든 국민의 힘으로 이를 바꾸고 고치고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는 여지라도 있습니다. 반면에 태생적 권력은 이러한 제도를 통한 견제구조가 전혀 자리 잡히지도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신분이동의 통로가 막혀버린 사회구조에서 그런 집단들의 부도덕한 행위는 사회 구성원의 갈등을 조장하고 분노로 표출될 것입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감이 없지 않지만 적절한 구조적 장치가 반드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을 보면서 감탄과 감동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존경받을 만한 부자가 나오게 하는 건 역시 개인의 인성이 고귀한 데서 찾는 어리석음을 벗어나 그러한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제도를 찾아서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